관성력을 갖다가 조금 더 볼 거야. 자, 이제 버스를 갖다 예를 들어 보자. 버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 버스 양이 똑같아. 자, 이 버스가 어느 쪽으로 가냐면요. 어느 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죠? 자, 버스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빨라지고 있는 거 알겠어? 내가 여기다가 버스 손잡이를 갖다가 매달아 놨어요. 됐나요? 그럼 원래는 이렇게 축 늘어진 이 상태에 있어야 되겠지. 그치? 맞아? 실제로는 어떻게 되죠? 이 버스 손잡이가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겠지. 그치? 다시 한번 해볼까? 자,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빨라져. 힘의 방향 어느 방향? 알짜임의 방향? 오른쪽.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 어느 쪽? 오른쪽. 관성력의 방향 어느 쪽? 왼쪽. 맞아? 그러면 이 버스 손잡이는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여기에 멈춰져 있겠지. 그지? 됐나요? 그러면 얘는 그냥 살짝 지웁시다. 귀찮으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이걸 갖다가 관측자가 밖에서 봤어요. 밖에서 봤어. A가 봤어. 그랬더니 A가 볼 때는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 이거지. 그지? 맞아? 일단 얘 질량을 갖다가 M이라고 한다면 중력은 어느 쪽으로 작용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렇죠? 얼마가 작용하는 거야? mg가 작용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실에 매달려 있으니까 얘는 실이 당겨주는 힘 뭐가 작용할까? 장력 T가 작용하겠죠. 그렇죠? 맞아? 그러면 두 힘이 동시에 작용하니까 얘를 갖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평행사변형법으로 합치면 이쪽으로 뭐가 작용하고 있는 거야? R자임이 작용한다고.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가요? 자, A가 보기에는요. 잘 봐. A가 보기에는 이 버스 손잡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얘들아 움직이니 안 움직이니? 움직이지. 얘는 정제 있잖아 밖에서. 맞아? 그러면 이 관측자 A는 가속좌표계 안에 있는 거야? 가속좌표계 밖에 있는 거야? 밖에 있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버스랑 버스 손잡이가 다 같이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속이 되고 있는 거야. 맞아? 이해가냐? 그러면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가속도 값이 A라고 한다면 얘는 F는 MA의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R자임 받아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가속되는 거야. 이건 어디서 볼 때? 밖에서 볼 때야. 맞아? 그러면 얘를 갖다가 안에서 봐보자고. 안에서 봐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이 그림을 그립니다. 버스를 그림을 그려요. 알겠어? 되니? 자, 얘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됐지, 그치? 맞아? 그런데 얘랑 지금 같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얘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기울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되냐? 근데 관측자가 누가 이제는 여기 있는 거야. 관측자가 B에 있는 거야, 그치? 이해가요? 그러면 B 입장에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지, 그치? 자, B가 얘를 봐봐. B가 얘를 봐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움직여 보여요? 안 움직여 보여요? 안 움직여 보이지? 내가 같이 타고 있잖아. 맞아? 내가 지금 타고 있어. 그럼 얘가 이게 실이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버스 손잡이가 있어야 되는데, 맞아? 니네가 보는 입장에서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그잖아. 얘랑 지금 다른 게 없잖아. 관측자가 어디 있냐에 따른 건데, 관측자가, 얘들아, 내가 안에 있으면 현상이 달라지니? 아니잖아. 내가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밖에 있다고 해서 현상이 달라지지 않아. 현상은 똑같은데 안에 있는 사람하고 밖에 있는 사람하고 보이는 관점이 다를 뿐이야. 현상은 달라지지 않아. 그러면 B가 보기에는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기울어져서 그냥 멈춰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맞아?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가 봤을 때, B가 봤을 때 이 물체는 R자임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빵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가? 얘들아 내가 보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허공에 멈춰 있어. 맞아? 그럼 내가 보기에는 얘가 R자임이 얼마 돼야 되는 거야? 빵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일단 밑으로 작용하는 중력은 변해요, 안 변해요? mg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도 실에 묶여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장력 T가 존재하겠지, 그지? 맞아? 그러면 M자하고 장력 T만 있으면 알짱이 빵이 돼, 안 돼? 빵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맞아? 알짱이 빵이 되기 위해서는 얘랑 얘의 합력만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알짱이 빵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이 힘이 뭐냐고. 이 힘이 뭐냐고. 가속좌표기에 내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 가상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맞아?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관성력이 되는 거지. 이해가니? 맞아? 얘들아, 우리가 관성력이라는 가상의 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가속좌표기 내부에 있는 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관성력이라는 가상의 힘을 설정하지 않잖아. 맞아? 그러면 가속좌표기에 내에 있는 B 입장에서는 얘가 멈춰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밑으로 뭘 받아? mg 중력 받고 장력 T를 이쪽으로 받았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얘가 가만히 있으려면 이쪽 방향으로 멀리 힘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맞냐? 장력과 중력의 합성된 방향의 크기와 똑같은 반대 방향의 힘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관성력이 도입돼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볼 때와 외부에서 볼 때가 해석 차이가 다른 거라고. 이해가니? 다시요. 외부에서 보면 어떻게 된다? 중력, 장력의 합으로 알짜 힘을 받아서 이 물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속이 되고 있는 거지, 그지? 내가 보기에 얘가 움직이잖아. 이해가냐? 근데 내가 내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내부로 들어가면 얘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비스듬히 서 여기 멈춰 있잖아. 맞아? 그러려면 중력과 장력의 합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맞아? 그 힘이 누구라고요? 관성력이라고. 내부와 외부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문제를 풀 때, 맞아요? 애가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보고 가야 되는 거야. 알겠어? 이해가요? 그러면 하나 더. 원심력이야, 원심력. 아, 왜 이러냐, 글씨가. 다시요. 원심력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원심력이라고? 그냥 편하게 그릴게요. 원래는 내가 이거 입체로 그렸는데 요즘엔 입체로 그리면 이상해지더라고. 자, 얘가 지금 무슨 운동하고 있어? 무슨 운동하고 있어? 등속 원운동하고 있어요. 알겠어? 여기서 말하는 등속 원운동은 등속도예요? 등속력이에요? 등속력입니다. 등속력입니다. 얘는 방향 계속 바뀝니다. 알겠어? 자, 여기에 물체가 있어요. 자, 그래. 편하게 이렇게 할게. 자, 내가 이런 공간 안에 있어요. 공간 안에 있어. 내가 여기에 있어. 됐나요? 얘가 됐지? 자, 물체가 원운동하려면 무슨 힘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얘들아, 스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 원운동하기 위한 조건이 뭐였지? 그래, 근데 그걸 갖다가 조금 더 해석을 다시. 원운동하기 위한 조건. 물체의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계속 힘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맞아? 그래야지 원운동할 수 있다고. 물체의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힘이 계속 작용하잖아. 맞아? 그러면 얘가 원운동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원 내부 쪽으로 끌어당겨진 힘이 작용하겠지. 그치? 그 힘을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지? 구심력이라고 얘기한다고. 이해가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력 같은 거 보지 말고 수평만 보는 거야. 수평만.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얘가 무슨 힘을 받아? 구심력을 받잖아. 맞아? 근데 왜 원 안으로 안 딸려가? 왜 원 안으로 안 딸려가지? 내가 보기에는 얘가 여기 정지해 있는 거잖아.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같이 둔다면. 맞아? 그러려면 얘는 구심력을 이길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이해가냐? 이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갖다 우리는 뭐라 불러? 원심력이라고 얘기한다고. 맞아? 원심력이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려는 힘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부터 원심력이 뭐니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원심력은요. 무슨 운동에서? 원운동에서. 맞아요? 원운동할 때, 물체가 원운동할 때. 알겠어? 되니? 구심력을 상쇄시키는 가상의 힘이란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원운동할 때의 관성력을 갖다가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 부른다? 원심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힘이 없으면 얘가 가만히, 내가 봤을 때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설명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내가 가속좌표기 안에서 이물체가 정제 있잖아. 그렇지? 그러려면 다른 외력을 갖다가 이기는 힘이 필요하단 말이야. 맞죠? 이해가냐? 그 힘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관성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원심력은 뭐다? 원운동에서의 관성력이다. 됐죠? 오케이. 왜 관성력이 필요한지 이제 알겠죠? 그죠? 됐어요? 관성력이 돼서 알겠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만 잘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나가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나가자. 사실 일반 상대성 이론 나갈 때 조금 무서워요. 좀 무서워. 이해를 해야 되고 너네가 상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네가 상상할 수 없는 걸 상상해야 돼 우리가. 알겠어? 데니 한번 가보자. 알겠어?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자,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력 질량과 누구다? 관성 질량이 같다라는 거야. 에이, 이게 뭔가요? 설명하겠지? 자, 중력 질량은 뭐고 관성 질량은 뭐냐 이거지, 그지? 맞아? 자,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자, 중력 질량이요. 우리 중력 어떻게 구하죠? 중력?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아까 봤던 사람. 자, 얘가 얼마? 60kg이야. 자, 이물체 작용하는 중력. 그래, 미안. 중력 가속도 얼마? 10m/s의 제곱이야. 알겠어요? 됐죠? 이 사람 중력 얼마죠? 에이, 알면서 대답해, 그냥. 그래, 얼마야? 600. 단위는 뭐죠? 뉴턴이에요. 중력이니까 힘이니까. 맞아? 그러면 중력 600N은 어떻게 구한 거야? 누구랑 누구를 곱하면 돼? 누구랑 누구를 곱하면 돼? 질량 M과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다시 한번요. 중력은요. 중력 우리가 W는 우리가 중력 W야. 알겠어? 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mg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 혹시 모르니까 W가 누구다? 중력. 맞아? 그래서 물체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하면 중력 나오는 거잖아. 됐냐? 됐어?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질량은 어떻게 구하면 돼? 넘겨버리면 되죠. 그죠? G분의 누구야? W지. 그지? 됐어요? 이해가요? 그래서 중력식을 이용해서 내가 그 물체의 질량을 구한 거야. 알겠어? 걔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자? 중력 질량이라고 얘기하자. 되나요? 다시 한번요. 자, 얘 봐봐. 얘 질량 나 몰라? 질량 몰라? 근데 중력 가속도는 알아? 얼마야? G양 10m/s의 제곱이야. 얘 중력을 측정해 봤더니 여기 봐라. 중력을 측정해 봤더니 750N이래. 750N이래. 얘 질량 얼마지? 75. 단위는 킬로그램. 맞아? 그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게 중력 질량이라고요. 여가 됐어요? 오케이. 두 번째. 관성 질량입니다. 관성 질량은요. 자, 관성력의 크기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요? F는 MA예요. 그죠? 맞아? 그러면 질량 구해봐. 질량은 어떻게 구하면 돼? 얘는요. A분의 F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치? 잠깐만요. 조금 이쁘게 좀 쓸게요. 자, 에이씨, 가속도를 쓰는 게 아니라 습관이란 게 무서워. 맨날. 자, 질량은 어떻게 구한다? A분의 F. 아까랑 똑같네요. 이쁘게 못 쓰네. 됐어요? 요렇게 계산하는 걸 갖다 우리 뭐라 부른다? 관성 질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그냥 편하게 관성력 생각하지 말고 F 이꼴 MA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이해가냐? 다시요. 자, 내가 이물체야. 질량 얼마인지 알아? 몰라? 알겠어? 내가 몇 뉴턴의 힘을 줬어? 300뉴턴의 힘을 줬어. 됐니? 맞아? 그랬는데 얘가 2m/s의 제곱으로 가속이 되더라 이거야. 다시요. 앞에 봐봐. 내가 몇 뉴턴 줬어? 300뉴턴 줬어. 그랬더니 가속도가 얼마 생겼대? 2 생겼대. 그럼 얘 질량 얼마야? 150kg이지. 그치? F는 MA. 그죠? 그럼 내가 얘를 갖다가 구할 수 있지. 질량을. 맞아? 이렇게 구한 게 누구다? 관성 질량이야. 됐어요? 자, 다시요. 중력 질량하고 관성 질량은 일단 이해했나요? 맞아?
내가 질량을 측정할 때 방법이 두 가지 있는 거야. 편하게 얘기하면 뭐야? 얘 중력을 측정해갖고 질량 알아낼 수도 있고요. 중력 가속도는 아니까. 맞아? 두 번째는 내가 얘한테 힘을 준 다음에 얘가 얼마큼 가속되는가를 보고 질량 측정할 수 있지, 그지? 이해가요? 그게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인데,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애들이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고 얘기해, 맨날. 이 두 개의 질량은요, 물체만 같다면 늘 같게 나옵니다. 늘 같게 나와. 다시요. 같은 물체야 돼. 얘랑 얘를 하면 당연히 틀리게 나오지. 맞죠? 얘란 물체가 하나 있단 말이야. 알겠어? 이해가니? 이 친구가 있어. 학생 A라고 할게. 맞아? 얘 질량을 측정할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얘 몸무게를 측정한 다음에 몸무게가 중력이니까. 그치? 중력 가속도로 나누면 얘 질량 나오지. 맞아? 두 번째는요. 얘를 갖다 밀어요. 힘을 줘요. 그럼 얘 가속되겠지. 그치? 그 가속도를 측정해서 얘 질량 구할 수 있지. 그치? 맞아? 그러면 같은 물체 A야. 같은 학생이야. 맞아? 그때는 이 방법으로 구하나 이 방법으로 하나 어떻게 된다? 늘 같게 나온다. 맞아? 자, 니네가 보기 어때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지.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중력이란 개념을 봐봐. 중력이란 개념은 뭐지? 이 물체가 얼마큼 힘을 받는가의 개념이야. 그치? 맞아? 관성질량, 관성이란 건 뭐지? 가속좌표계에서 얼마큼의 뭘 받아? 물체의 가속을 저항하는 개념이야. 봐봐. 많이 봐봐. 질량이 크잖아. 질량이 크잖아. 맞아? 우리가 알잖아. F = ma. 질량이 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속도가 크게 나와? 적게 나와? 작게 나와. 그게 뭐야? 질량이 클수록, 맞아? 가속되기 힘든 거라고. 맞아? 가속되기 힘든 거는 속도 변화에 저항하는 거야. 이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 다시요. 우리가 봐봐. 질량이 크면 가속도가 작게 나온다 그랬지, 그지? 가속도가 작게 나온다는 거는 속도 변화에 저항하는 개념이야. 맞아? 얘는 속도 변화에 저항하는 개념이고, 얘는 얘가 얼마큼의 큰 힘을 받아 이거 얘기고. 맞아? 애들은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걸 갖다가 인식을 못 하는 거야. 그냥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얘가 같잖아요. 그냥 물체가 같잖아. 근데 물체가 같다는 개념이 아니야. 두 개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얘가 힘을 갖다가 얼마큼 많이 받는가랑 얘가 가속, 속도 변화에 얼마큼 저항하는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돼야 되는데, 맞아? 같은 물체를 가지고 얘를 갖다가 측정했더니 질량 값이 어떻게 된 거야? 단 한 번도 어떻게 된 거야? 다르게 안 나오더라는 거지. 이게 오히려 너네는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가 아니라 되게 신기한 개념이 되는 거야, 사실은. 알겠어? 이해가요? 힘을 많이 받는다는 거랑 속도에 저항하는 거랑은 다른 개념인 거라고. 알겠어?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질량 측정했더니 단 한 번도 다르게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맞아? 그럼 이제 봐라. 결국에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다라는 걸 갖다가 다르게 바꾸면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어떤 물체가 뭘 받고 있어? 뭘 받고 있어? 중력을 받고 있어. 맞아? 중력을 받고 있어. 그 얘기는 뭐지? 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치? 이해가요? 왜? 관성력이란 건 어디서 작용하는 거지? 얘들아, 관성력이란 건 어디서 작용하는 거야? 가속좌표에서 작용하는 거라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얘랑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우린 얘랑은 항상 똑같다며, 그치? 그러면 힘을 받는다는 거랑 속도 변화에 저항하고 있다는 개념이 같은 개념이라는 거잖아. 그럼 그걸 갖다 확장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어떤 물체가 중력을 받고 있다는 거는 이 물체가 무슨 운동하고 있다는 거야? 가속 운동하고 있다는 거야. 맞아? 자, 지금 니네한테 지금 중력 작용해 안 해? 하죠.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야? 가속 운동하고 있다는 거야.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거야. 우리 특수상대성에서 했던 거 기억나? 특수상대성에서? 기억나니?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가 부여받은 속도가 얼마다? 광속 c. 특수상대성. 기억나요?
에이, 기억나야 되는데. 그럼 니네도 지금 얼마야? 속도가 지금 얼마야? 광속 C라고. 아니, 내가 지금 정지하고 있는데 무슨 광속 C냐고. 광속 C라고요. 어느 쪽으로? 미래로. 나는 미래로, 시간축으로. 이제는 뭐야?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최고 업적이 뭐야? 시공간을 만들어내서 공간과 시간을 갖다 합쳐버렸단 말이야. 그 시공간의 개념이 이제 여기서도 나와요. 알겠어? 맞아? 그때 얘기했던 거잖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자, 잠깐만. 자, 여기 봐라, 여기 봐라. X축이 동쪽이야. 이쪽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북쪽이야. 맞아? 내가 공간상에서 움직일 거야. 내가 나라라 양탄자를 타고 있어. 나라라 양탄자를 타고 있는데 얘 속도는 V로 항상 일정해. 맞아? 근데 처음에 어느 쪽으로 갔어? 동쪽으로만 갔어. 그러면 동쪽으로 속도 V를 쓴 거지, 그지? 근데 내가 방향을 틀어갖고 북동쪽으로 갔어. 북동쪽으로 속도 V로 갔어. 맞아? 그러면 나는 동쪽으로 가는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빨라져, 느려져? 느려지는 거지. 왜? 내 속도의 일부를 북쪽에다 할당했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는 속도는 얘보다 느려지는 거잖아. 맞아? 다시 한번 얘를 그래프를 갖다 바꿀게요.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공간이야. 맞아? 시간이고 공간이야. 아인슈타인이 시간과 공간을 합쳤단 말이야. 맞아? 자,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가 가진 속도는 얼마라고요? C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정지하고 있으면 공간축으로 속도를 써, 안 써? 내가 지금 정지하고 있어. 그럼 공간축으로 속도를 써, 안 써? 안 써. 그러면 나는 내가한테 부여받은 모든 속도를 어느 쪽으로 써야 되는 거야? 시간축으로 써야 된다고. 맞아? 니네가 정지하고 있다고 지금 공간상에서 움직이지 않다고. 맞아?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광속 C로 미래로 가고 있다고. 시간축으로 쓰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공간상에서 움직이면 내가 나한테 부여받은 속도의 일부를 공간축으로 쓰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시간축으로 가는 속도가 빨라져요, 느려져요, 얘보다? 느려진다고.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맞아? 이게 특성대성 원리에서 얘기하는 뭐야? 시간 지연. 타임 다일레이션이라고요. 기억나요? 이런 개념이야. 시공간이 이제 합쳐져야 되는 거야. 맞아? 자, 여기서 지금 봐봐. 갑자기 특성대성으로 갔는데 일반 상태 가서 다시 가봐. 자, 중력을 니네가 받고 있다는 뜻은 니네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소리야? 가속운동하고 있다는 소리야. 그치? 그러면 가속운동한다는 게 내가 지금 말 이해가 안 되지. 그치? 맞아? 이제 이걸 잡을 거라고. 알겠어? 자, 우주선을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내가 우주선에서, 왜 우주선을 이렇게 크게 그렸냐? 미안. 우주선 좀 작게 그릴게. 자, 우주선이에요. 근데 우주선이 지금 지구라고 칠게요. 알겠어? 자, 중력가속도 G가 얼마? 10m/s의 제곱인, 맞아? 지구에 정지하고 있어요. 알겠어? 그러면 자, 내가 여기에 지금 우주선을 타고 있어요. 알겠어? 우주선에 창문이 없어. 맞아?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지? 우주선 내부를 동동동동 떠다니니? 얘들아, 다시요. 이 우주선이 우주 공간에 있어요. 우주 공간에. 중력을 안 받아. 아무것도 안 받아. 맞아? 그럼 나는 어떻게 되니? 동동동동 떠다니겠죠. 이건 알지? 이 상태를 갖다 우리 뭐라 부르지? 무중력이라고 얘기하지. 맞아요? 동동동 떠다닌다고 우리 영화 많이 봤잖아. 맞아? 그런데 내가 지금 중력가속도 10m/s의 제곱이 그래 지구라고 칠게요. 알겠어? 거기 지표면에 착륙해 있어요. 그죠? 그럼 난 동동동 떠다녀요? 아니면 바닥에 붙어 있어요? 우리 대답 좀 합시다. 다 아는 거잖아. 바닥에 붙어 있을 거 아니야. 됐니? 얘가 됐어? 두 번째야. 여기 봐라. 우주선이 이제 우주 공간에서 날아가고 있어요. 자, 우주 공간에 날아가고 있어. 됐어요? 근데 가속도가 얼마야? 10m/s의 제곱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나는 동동동동 떠다녀요? 아니면 바닥에 붙어 있어요? 바닥에 붙어 있겠지. 왜? 자, 똑같아. 얘가 이쪽으로 가속이 되고 있잖아. 그지? 힘의 방향 어느 쪽? 위쪽. 됐어요? 가속도의 방향 어느 쪽? 위쪽. 맞아요? 관성력의 방향 어느 쪽? 아래쪽. 반성력의 방향 아래쪽. 됐나요? 오케이? 됐어?
그렇다면 얘가 질량이 m이야. 그러면 밑에 방향으로 얼마를 받아? mg를 받잖아. 됐니? 맞아? 근데 이 g값이 얼마라고? 10이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겠지. 그치? 관성력 크기 어떻게 구해? F는 ma.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ma인데 a 값이 지금 10이잖아. 맞아? 얘가? 그러면 얘도 바닥에 붙어 있을 거란 말이야. 맞냐? 자, 우주선에 창문이 있어 없어? 없어. 우주선에 창문이 없어. 맞아? 내가 지금 이 사람이라고 쳐봐. 맞냐? 그러면 나는 지금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멈춰 있는 건지, 맞아? 아니면 우주 공간에서 반대로 가속이 되고 있는지 나는 구별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난 구별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야. 내가 지금 중력을 받고 있는 건지, 맞아? 내가 가속 상태인 건지 난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해 가냐? 이해가?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힘을 받고 있는 건지 가속 상태인 건지를 갖다가 나는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다시요. 이제 봐봐.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뭔 가속이냐 이거지. 그지? 여기서부터 이제 너네가 상상의 나래를 펴야 돼. 알겠어? 잘 들으세요. 중력이란 개념을 갖다가, 자, 옛날에 뉴턴은 뭐라고 했냐면, 뉴턴은 중력의 개념을 갖다 어디서부터 얘기했죠? 만유인력의 개념으로 얘기했죠. 그렇죠? 만유인력이란 게 뭐였지?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으면 물체끼리 A는 B를 당기고 B도 A를 당기는 뭐야? 상호작용이란 개념으로 설명했다고요. 그렇죠? 맞아? 지구가 사과를 당기고 사과가 지구를 당기고. 맞아?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면 지구가 사과를 당기니까 사과가 뚝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얘기했냐?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얘기했냐? 자, 중력이 작용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중력이 작용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물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맞아? 질량을 가진 물체는 이 주변에 있는 공간, 얘를 갖다가 정확하게 공간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뭐라고요? 시공간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타임 스페이스라고 얘기해갖고 시간과 공간을 합쳤단 말이야. 알겠어? 질량을 가진 물체는요, 맞아? 이 주변의 시공간을 뭐 한다? 왜곡시킵니다. 알겠어? 이 주변의 시공간을 왜곡시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는 내가 등속으로 가고 싶어도 등속이 돼, 안 돼? 안 돼. 왜? 내가 가고 있는 공간 자체가 왜곡이 돼 있으니까. 가속이 돼 있는 거야. 자, 시공간의 왜곡을 갖다가 너네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3차원까지만 상상할 수 있지, 그지? 얘들아, 2차원이 왜곡이 되면 2차원은 면이에요. 알겠어? 면이 왜곡이 됐어. 굽어졌어. 그럼 3차원이 되잖아. 맞아? 그럼 내가 상상할 수 있다고. 2차원 왜곡을 상상할 수 있다고. 맞아? 3차원이 왜곡되면 몇 차원이 되는 거야? 4차원이 되는 거야. 4차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럼 너네가 상상할 수 있는 2차원 왜곡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에 평평한 천이 있어요. 알겠어? 평평한 천이 있어. 내가 여기다가 무거운 볼링공 같은 걸 올려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볼링공 같은 걸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부분이 쑥 들어가지. 이렇게. 좀 이쁘게 그립시다. 자, 쑥 들어가지, 그지? 맞아?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차원 왜곡이 되는 거야. 이 부분이. 이해가요? 이게 2차원 왜곡이야.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왜곡된 게 3차원이니까. 3차원 왜곡은 상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 뇌는 3차원까지밖에 인식을 못하니까 4차원을 인식을 못하는 거야. 알겠어? 맞아? 자, 뉴턴은 뭐라고 얘기했어? 여기에 질량 m짜리 물체가 있어. 맞아? 그러면 그래, 사과. 그러면 사과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지, 그지? 왜? 지구가 사과를 당기니까. 이해가요?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얘기했냐? 질량을 큰 물체가 존재하면 그 질량이 큰 물체 주변에는 뭐가 된다? 시공간이 왜곡이 되기 때문에. 맞아? 여기다 물체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된 거야? 시공간의 왜곡을 따라서 얘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그게 중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시공간의 왜곡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중력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맞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누구야?
사과하면 사과가 어느 쪽으로? 지구 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맞아? 다시요. 사과가 지구 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지구가 질량이 크기 때문에 그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치? 자, 질량 주변에는 뭐가 존재한다? 시공간의 왜곡이 존재해서 맞아요? 내가 힘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시공간의 왜곡을 따라서 이 물체가 자연스럽게 무슨 운동을 하는 거다? 가속 운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해가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너네가 일반 상대성에서 알아야 되는 게 이 개념이야. 알겠어? 근데 이 개념을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 왜? 3차원의 시공간의 왜곡이란 걸 갖다가 우리가 뭐야? 상상할 수 없거든. 알겠어? 상상할 수 없거든. 맞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 여기 정리하자. 일반 상대성 이론이야.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핵심은 뭐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입에서 튀어나온 것만 알면 돼요. 알겠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은 늘 같다. 되나요? 중력 질량은 뭐다? 그 물체의 중력을 측정해서 질량을 갖다 계산하는 거. 관성 질량은 뭐다? 힘을 줬을 때 얘가 얼마큼 가속되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질량을 측정하는 거. 맞아? 물체가 똑같다면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은 단 한 번도 틀어진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늘 똑같다. 이게 당연한 게 사실은 아니다. 알겠어? 그렇다면 이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다는 걸 갖다가 확장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어떤 물체가 중력을 받고 있다는 건 뭐다? 가속 운동과 똑같은 거라고. 우리는 중력을 받고 있는지 가속 운동을 하는지 우린 구별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맞아? 그래서 우주선 얘기를 들은 거잖아. 맞아? 내가 우주선이 꽉 막혀 있어. 밖에가 안 보여. 맞아? 그러면 내가 행성에 착륙하고 있는지 우주 공간에서 가속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구별할 방법이 없다고요. 맞아? 이게 중력을 받고 있는 거고 이게 가속 운동하는 거니까. 됐지? 이거는 얘를 설명하기 위한 거야. 알겠어? 그러면 중력 운동한다는 게 왜 가속 운동하는 거냐 이거지. 그지? 자, 다시요. 어떤 물체가 중력을 받으려면 주변에 뭐가 필요하다? 질량이 큰 물체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잖아. 사과의 자기는 중력이야. 그럼 지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질량이 큰 물체 주변에는 맞아? 니네 뭐가 왜곡이 된다? 시공간이 왜곡이 된다. 니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서 E는 MC 스퀘어라고 들어본 적 있어? E는 MC 스퀘어라고 들어본 적 있어? E가 누구지? E가 누구야? 에너지야. 에너지야. M은요? 질량. C는요? 광속의 제곱. 맞아?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보라 그랬지? E하고 M이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 공식 이름이 뭐야? 질량과 에너지 등가 법칙. 얘도 등가 원리야. 등가 원리. 얘랑 얘랑 같다고. 알겠어? 책에서 등가 원리 보면 이거야. 알겠어? 질량과 에너지가 같습니다. 근데 질량을 나타내는 숫자값과 에너지를 나타내는 숫자값이 똑같니? 1kg이면 1줄이야?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질량을 갖다가 에너지 숫자로 바꾸려면 누굴 곱해야 된다? 광속의 제곱이라는 엄청나게 큰 숫자를 곱해야 된다 이거야. 이해가냐? 그러면 질량하고 에너지가 같다는 거야. 맞냐? 그러면 얘 봐봐. 중력이 작용하려면 얘 질량이 커야 될 거 아니야. 질량이 크다는 소리는 얘 뭐가 크다는 소리야? 에너지가 크다는 소리야. 에너지가 크면 주변 시공간을 왜곡시켜 버린다고요. 알겠어요? 근데 그 시공간의 왜곡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상상할 수도 없지만 왜곡이 된다고요. 알겠어? 그러면 그 왜곡된 시공간에서 물체가 움직인다고 쳐봐. 맞아? 나는 등속을 하거나 아니면 정지하든가 관성 좌표계처럼 행동한단 말이야. 맞아? 정지하거나 등속을 하거나. 그런데 그러면 뭐해? 걔 주변의 시공간 자체가 왜곡이 돼 있으니까. 얘들아, 여기서 봐봐. 휘어져 있지, 그지? 여기서 내가 여기다 직선을 이렇게 쭉 그을 거야. 직선을 그을 거야. 알겠어? 직선을 쭉 큰 다음에 얘 빼고 천을 갖다가 펴봐. 이거 직선이야, 곡선이야? 곡선이지. 다시요. 직선을 쭉 껐어. 그치? 이게 만약 빛이라고 쳐봐. 빛은 항상 어떻게 된다? 직진하지. 맞아? 직진해. 그래, 빛은 직진했어. 맞아? 근데 시공간이 왜곡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시공간을 갖다가 딱 펼쳐보면 맞아? 빛이 직선으로 움직이니? 아니야. 곡선으로 움직인다고. 곡선으로 움직인다는 소리는 뭐야? 이 빛이 무슨 운동했다는 소리야? 가속 운동했다는 소리야. 시공간이 왜곡이 돼 있기 때문에.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는
중력이 뭐다? 결국에 가속운동하는 거다. 구분하지 못한다. 시공간의 왜곡 생각하고 뉴턴은 뭐라고 얘기했다? 여기 봐봐. 뉴턴은 자 중력이 작용해 지구가 사각을 당겼어. 오케이?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얘기했다? 지구가 있으면 지구 주변의 시공간의 왜곡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사각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시공간의 왜곡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게 그게 중력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알겠죠? 그렇죠? 맞아?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조금 더 볼 거야. 알겠어? 찍어. 빛의 아우 글씨 봐. 니네 죽을래? 죽을래? 니네 지금 하기 싫어갖고 일부러 방해하는 거지? 어? 자, 다시. 자, 끊어야 돼. 알겠어? 웃지 마. 웃지 마. 오디오에 니네 웃음소리 들어가면 죽여버릴 거야. 알겠어? 이거 쳐, 이거 쳐. 하나, 둘. 아우씨. 다시 하나, 둘. 자, 봅시다.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을 갖다가 볼 거예요. 알겠어? 일반 상대성으로 볼 수 있는 현상. 첫 번째 뭐가 있다? 빛의 휨. 빛이 어떻게 된다? 휘어진다라는 거야. 알겠어? 이거는 아까 설명했던 거야. 우리가 2차원 시공간의 왜곡을 갖다가 먼저 봅시다. 알겠어? 자, 천을 갖다 놨어요. 천을 갖다 놨어요. 그죠? 여기다가 무거운 물체를 갖다 놨습니다. 무거운 물체, 질량이 큰 물체를 갖다 놓으면 이 주변의 시공간이 어떻게 된다? 휘어진다. 휘어지는 걸 갖다 우리 뭐라 부른다? 왜곡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죠. 질량이 큰 물체가 있으면 질량이 큰 물체는 에너지가 크잖아. 그치?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주변의 영향력이 크단 말이야. 맞아? 그러기 때문에 주변의 시공간을 어떻게 한다? 왜곡시킨다. 맞아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 니네가 이해하기 좀 편하게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질량이라는 개념을 잠깐만 얘기해 봅시다. 맞아? 질량이 크면 뭐가 크다 그랬죠? 에너지가 크다 그랬죠. 에너지가 크면 주변의 시공간을 왜곡시킨다 그랬죠. 그죠? 맞아? 그거랑 질량이 크잖아요. 맞아? 그러면 가속도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집니다. 알겠어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여기에 휘경요고. 알겠어? 휘경요고 전교생이 여기에 운동장에 나와 있어요. 알겠어? 됐어? 여기에 이제 정문에서 선생님이 걸어 들어갑니다. 걸어 들어가요. 알겠어? 근데 휘경요고 애들이 선생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주변 공간의 영향력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영향력이 작으니까 나는 에너지가 작은 거지. 그치? 주변의 영향력이 작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 거야? 유유히 지나가면 되는 거야. 맞아? 제약을 안 받는다고. 알겠어? 자, 휘경요고를 가는데 여기서 봐봐. 야, 요즘 뜨는 남자애들 누구 있니? 보이그룹 뭐 박보검. 박보검 나 보이그룹 안. 야, 여기 이제 누가 지나가? 박보검이 지나가. 알겠어? 박보검이 지나가면 박보검은요 주변의 영향력이 큰 애지. 그치? 에너지가 큰 애야. 맞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지나가 못 지나가? 거의 못 지나가겠지. 저항을 받는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은 가속도가 더럽게 크게 나오겠지. 저항을 안 받아. 그냥 지나가면 돼. 근데 박보검은 뭐가 되는 거야? 가속도가 되게 작게 나오겠지. 맞아? 왜? 영향력이 크니까. 맞아? 그러면 봐봐. 선생님은 가속도가 크게 나와. 선생님은 질량이 작은 거야. 질량이 작은 거야. 박보검은 뭐야? 질량이 큰 거야. 맞냐? 그러면 선생님은 에너지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야. 얘는 에너지가 큰 거고. 이해가? 질량이란 개념이 맞아? 크면 클수록 가속되기 어려운 이유가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주변에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네. 맞아? 얘 질량이 큽니다. 질량이 큽니다. 맞아? 어떤 애야? 선생님이야? 박보검이야? 박보검. 저렇게 해맑게 얘기하는데
이거 끄고 죽여버릴까? 그래, 빈말이라도 봐라. 선생님 그러고 있잖아. 자, 그러면 얘는 주변에 어떻게 된다? 저항을 받아요. 아, 그건 다른 얘기, 질량 큰 얘기고. 아우, 진짜 핵심 좀. 주변에 뭐다? 시공간을 왜곡시킨다. 됐죠? 그러면 여기에 누가 지나간다? 빛이 지나갑니다. 빛은 항상 어떻게 된다? 얘들아, 직진만 합니다. 맞아? 이해가요? 그런데 왜곡된 시공간에서 직진한다 하더라도, 맞아? 실제 얘의 경로를 보면 빛이 어떻게 된다? 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맞아?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야? 빛은 휠 수 있어요. 알겠어? 어디 주변에서? 질량이 큰 물체 주변에서요. 알겠어? 이걸 갖다가 증명을 한 게 누구냐면 아서 에딩턴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의 제자예요. 아인슈타인의 제자인데 사실은 얘가 제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어떤 느낌이냐면 그 한량? 옛날 중세시대 때 영국이 돈이 많았잖아. 그래갖고 걔네들 할 일도 없고 뭐 특별한 직업도 없고 돈은 많으니까 걔네들이 파티에서 해갖고 뭐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니 없니 뭐 내기하고 막 자빠지고 그런 애들 있잖아. 그치? 그런 애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뭘 보시냐면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특정 별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관측자가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별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여? 여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됐어요? 이 별빛이 나한테 들어오잖아. 그치? 그런데 내가 어떤 이 사람이 동일 장소에서 맞아? 별들의 위치를 갖다 점을 찍었어요. 알겠어?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일식이 일어났어요. 개기일식이 일어났어. 개기일식은 낮에 보는 거야? 밤에 보는 거야? 낮에 보는 거예요. 왜? 태양이 가려진 현상이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태양이 이렇게 있는 거야. 태양이. 맞아요? 태양이 있습니다. 자, 태양을 조금 위쪽으로 그릴게요. 자,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태양이 여기 있으면 원래는 이 별을 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태양이 가려서. 맞아? 그런데 일식이 일어났을 때 일식이 일어나면 태양이 안 보이니까 뒤에 있는 별이 볼 수 있단 말이야. 맞아? 근데 이 별이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보이더라는 거야. 어떻게? 이 별에서 출발한 빛이 이쪽으로 가면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는데 이 주변의 시공간이 왜곡이 되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오더라는 거야. 이렇게. 맞아? 이해가니? 근데 우리 사람의 눈은요, 저 빛이 반사된 건지 굴절이 된 건지 회절이 된 건지 간섭이 된 건지 휘어진 건지 우리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있는 것처럼 보여? 들어오는 빛의 연장선에 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봐봐. 똑같은 별인데, 맞아? 일식이 일어날 때와 일식이 일어나지 않을 때 별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달라져 보인다라는 거야. 이해가요? 다시요. 똑같은 별입니다. 똑같은 별이야. 알겠어? 잘 들어, 잘 들어. 실제 별의 위치는, 여기 봐라. 실제 별의 위치는 A에 있어, B에 있어? B에 있는 거야, B에 있는 거야, B에 있는 거야. 맞아? 일식이 없어, 일식이 없어. 밤이야. 그럼 태양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렇게 직접 와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지, 이 별빛이. 이해가요? 그런데 일식이 일어나면 이 별은 원래 안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지금 태양 주변에서 어떻게 된 거야? 왜곡된 시공간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빛은 휘어서 움직이는 거지. 얘들아, 빛은 휘어서 움직이는 거지. 아니야. 빛은 무조건 뭐 하는 거야? 직진해. 근데 그 공간에 왜곡이 생겨서 우리가 보기에는 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B라는 빛이 일로 오는 애는 당연히 가로막혀서 안 보이는 거고, 원래는 안 보여야 될 빛이, 이쪽으로 가는 안 보여야 될 빛이 내 눈으로 들어와 버린다고. 알겠어? 이해가? 그런데 그 빛은 나는 어디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A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알겠어? 이게 빛의 휨 현상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아인슈타인의 뭐가 있다? 십자가.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 자 봐요. 여기에 어떤 천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보여요. 알겠어? 자, 여기서 말하는 1, 2, 3, 4 다 같이 하나의 천체예요. 그 천체는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얘가 지금 A라고 한다면 1, 2, 3, 4는 다 A 뒤에 있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A란 놈이 무겁기 때문에 봐봐. 그냥 눈으로 보면 원래는 A 뒤에 있는 애가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그래, A 뒤에 있는 애를 갖다가 B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도 B고요. 얘도 B고, 얘도 B고, 얘도 B인 거야. B라는 별이, 그럼 봐봐. B라는 별이야. B라는 별이 지금 4개 있는 거지. B가 별이 4개 있는 거지. 아니지. B라는 놈은 하나 있는 거야.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어디 있는 거야? 니네가 보기 A 뒤에 있는 거야. 맞아? 그러면 A란 놈이 여기 있고 A란 놈이 여기 있고 봐봐. B는 여기 있어서 안 보여야 되는데 얘가 A 때문에 시공간이 왜곡이 돼서 원래는 이렇게 나가서 니네 눈으로 안 들어가야 될 빛이 이렇게 휘어져 들어간다고. 맞아? 그럼 너네가 보기에는 어디 있는 것처럼 보여? B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왜? 이렇게 와서 들어갔으니까 이 빛의 연장선에 B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근데 이쪽으로만 가? 이렇게도 가겠지. 이렇게도 가겠지. 아래쪽으로도 휘어가겠지. 그치? 그래서 4개의 상으로 보이는 거라고. 이걸 갖다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말고 아인슈타인의 링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요. A가 이렇게 있잖아. A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B가 어떻게 되냐면 동그랗게 빛이 나옵니다. 완벽하게 원형으로. 정확하게 어디 있는 거야? A와 일직선상 뒤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놈, 이렇게 가는 놈, 이렇게 가는 놈, 이렇게 가는 놈 다 같이 가서 동그랗게 B가 동그랗게 보이는 거라고. 이해가요? 그러면 얘가 B야, 얘가 B야. 맞아? B 어디 있어? 누구 뒤에? A 뒤에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완벽하게 일직선이면 우리 시선과 완벽하게 일직선이면 링으로 보이는 거야. 이건 아인슈타인의 원이라고 얘기해. 알겠어? 근데 얘는 완벽하게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틀어졌기 때문에 하나, 둘, 셋, 4개 이상이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알겠어? 다시 한번요. B 4개 있죠? 아니요. B는 몇 개야? 하나야. 근데 그게 어디 있다? A 뒤에. 됐나요? 얘도요. 아인슈타인 원이야. 맞아? B는요. 링으로 생겼죠? 아니지. B가 링으로 생긴 게 아니야. B 전체 그냥 뒤에 있는 거야. 맞아? 그 빛이 똑같이 위아래 양옆으로 휘어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링처럼 보이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빛의 힘이에요. 자, 미안한데 하나만 더 할게. 자, 대충 일단 보자. 자, 얘가 위로 가속이 됩니다. 여기다 구멍을 뚫었어. 맞아? 자, 빛을 갖다가 알갱이라고 치자. 광자 알갱이. 빛을 내는 광자 알갱이라고 치자. 알겠어? 맞아?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치? 광속은 무진장 빠르겠지. 그치? 맞아? 그런데 광속에 비해서 얘도 엄청나게 빠르다고 쳐봐. 그러면 처음에 얘가 어떻게 됐어? 빛 광자가 여기 들어왔어. 됐니? 빛이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우주선도 어떻게 되는 거야? 위로 가속이 되니까 다음 순간에는 이렇게 되겠지. 그치? 됐나요? 그러면 얘가 또 어디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얘가 또 가속이 돼갖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얘가 빛은 그래서 직진하는 거야. 우주선이 가속이 되는 거고, 그치? 그걸 갖다가 내가 우주선만 놔두고 빛의 궤적을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닥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얘가? 그렇잖아. 왜? 바닥면이 올라가고 있잖아. 야, 빛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바닥면이 올라가고 있어. 맞아? 그러면 빛은 바닥과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럼 우주선을 고정시켜 놓으면, 맞아? 빛이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맞아? 빛이 뭐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 중력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 맞아? 그게 빛의 힘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조금 더 설명할 거야. 알겠어? 언제? 다음 시간에. 알겠죠? 찍으세요.